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연휴의 하루가 지나가 버렸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죠. 네, 하지만 그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연휴 끝날 때 되면은 우와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1월 26일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1월에 그 급등주, 급락주, 즉 요거는 이제 상승이 제일 많았던 거, 상승이 컸던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내렸던 거,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전략이 필요할까 싶긴 한데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또 하나 정보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자, 요거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KRX, 한국 거래소입니다. 네, 증권거래소. 이쪽에 가시면 데이터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 종목 등락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볼 수가 있어요. 뭐 주요 통계, 순위 통계 뭐 등등등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통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통계, 여기 통계, 기본 통계 보시면 이제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우리 주식만 보시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네, 휴일날은 체크가 안 됩니다. 네,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24일 네, 지난 금요일까지 딱 잡아가지고 확인해버리면 이제 종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등락률을 표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등락률만 이렇게 따로. 그래서 많이 오른 건 뭐냐, 많이 내린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이렇게 뭐 씨앗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빼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 종목군들이 지금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상황이 된 것인지를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지, 어떻게 참고하면 되겠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젠 RM, 이름 되게 어려운데요. 요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이젠 R. 네. 주의 딱지가 붙었어요. 신규 종목이고요. 신규 종목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하지 않는 것도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렇게 한번 내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이 나가고 공모가를 돌파해버리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동안 충분했다, 나 조정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무슨 종목인데? 라고 했더니 전기차용 모터 이런 거였는데, 주목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로봇입니다. 로봇용 액추에이터. 네, 액추에이터. 야, 서버, 모터, 드라이브, 로봇, SI, 뭐 하여튼 로봇 관련주로 해서 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품, 네, 로봇 부품 관련주. 로봇주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왜냐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쌓아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레인보 로보틱스만 올라가고 이런 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다. 야.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얼마요? 170%가 올라갔다. 1월달에만 진짜 그렇게 올라간 게 맞아요? 1월달 여기구나. 여기니까. 그렇지. 12월 마지막 종가니까 13,400원부터. 와. 역시 강하긴 강하네요.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로봇 관련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등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추위가 짧기 때문에 뭐라고 대처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JP모간이 또 지난 금요일날 또 열심히 사들였네요. 그래서 지금 빨간 닥지가 붙어있긴 하지만 주의죠. 주의. 경고도 아니고 위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니까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계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의 딱지가 이제 경고 딱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맛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격에 대한 부분들이나 조정 같은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되지만 매수 따라가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영 볼게요. 아, 고영도 1월달 많이 올랐어. 오우,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90 몇 프로 올랐다고 그랬죠? 네, 90 뭐라고? 94%.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70%대네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고영은 또 왜 올랐느냐? 이것도 로봇이죠. 수술용 로봇. 야, 근데 이것도 지금 안 죽을 것 같아. 이 포지션을 보시면, 이제 18,000원 정도 시점 들어가면서부터 매물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 더 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로봇이다. 아, 로봇이 1등, 2등 차지했다. 사실, 고영은,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이거든요. 소부장에 속하는 종목이고, 근데 수술용 로봇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FDA 승인 받으면서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매물대까지는 터치를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고탁에 붙었어요. 경고탁에 붙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이제 과매수이기도 하고, 한 번 정도 튀어주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18,000원 정도 근접하는 구간을 우리가 네, 저항대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매수 따라 들어가시는 건 어렵겠죠.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간 건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보고 어떤 시점에서 매도할 것인가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영은 일단 홀딩만 지금 좀 더 보시고요. 18,000원 정도로 일단 짧게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씨앗은 제외하고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 다음에 세원물산 볼게요. 씨앗을 한번 볼까? 씨앗. 이거는 뭐 거래량 없죠. 네. 거래량이, 네. 하루 거래 33주, 이거 뭐 하는 갭이에요? 뭔데, 이거? 네. 이거는, 보지 마세요. 네. 세원물산 넘어갈게요. 와,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네요. 1월 달에 많이 올랐습니다. 70% 넘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18%씩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익 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 볼 수 있거든요.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다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무조건 나오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갭 상승한 부분들인데 이 갭이 좀 폭이 넓네요. 지지라인 대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여기 갭 시작한 구간이네요. 9,000 여기가 만원쯤 되겠나요? 만원, 네, 만원. 만원 지지선 보세요. 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를 일단 하시고, 네, 여기 완충 구간이 좀 커요. 그래서 조정이 제법 깊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 네, 매도 보시면 되겠고, 차익 시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 위에서 샀는데요. 네, 위에서 사면 안 돼요. 네, 위에서 사신 분들은 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하시거나, 나는 이 종목에 뼈를 묻고 싶다.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뼈를 묻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말릴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불안합니다. 그죠? 네. 추가 하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장 열리면 추가 하락 빠질 것 같은데, 만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깨지면 매도. 자, 대형 포장 볼게요. 대형 포장도 급등하다가 급락을 했어요. 네, 급등 이후에 급락. 지금 급등 이후에 급락인데 얘네들 보면 테마주 느낌이 좀 든다. 그죠? 네. 왜냐면 네,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애들 테마주 느낌이 좀 있죠? 테마주 느낌이 있어요. 테마주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 세원물산도 그쪽에 들어가나? 네,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김문수 관련주였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고 지금 보니까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보수 쪽에서 물론 김문수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김문수보다 홍준표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네, 지금 이거는 김문수 관련주로 묶여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특이한 게 있을까? 그 다음에 뭐 벨로프, 그 다음에 뭐 원풍물산,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뭐 이제 동창이라든지 동문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뭐 좀 네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크하시면 좋아 보일 것 같은데 김문수 장관이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같은 경주 김씨다.
이 평화홀딩스, 야, 이거, 같은 나 이게 제일 웃기지 않습니까? 같은 경직입니다. 그, 우원식 관련주에도 같은, 네, 우씨다 해가지고 올라간 게 하나 있었거든. 네, 근데, 이거는 좀 아니죠.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데요. 네,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락이 일어나겠죠. 뭐,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붙는 것 같은데, 요거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 하락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포인트로 네, 보시고요. 그냥 저녁 같으면 그냥 매도할 것 같습니다. 달러 붙지 마시고 요거는 그래 잘 먹었다 그리고 빠져나오시거나 물러있던 분들 수익 났다 그럼 내려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잘 이용하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도 좀 내거나 손실 복구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팔아먹을 수 있을 때 팔아먹어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네. 펠옵틱스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전고점 매물대에 들어왔군요. 그래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자, 이것도 테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요것도 테마가 있었어요. 펠옵틱스도, 그때, 유리기판. 네, 그죠? 유리기판. 요쪽 테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괜찮죠?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예전에 한번 진단 드렸던 것 같아요. 애플 폴더블까지도 이제 섭렵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아시듯이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전부 다 내가 유리기판 쓰겠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주들로 인해서 수혜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판 미세호를 가공하는 그런 그 장비라고 봐야 되나요? TGV 요거하고 유리기판을 개별 유닛을 분리하는 절삭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매물대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조금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들어오더라도 21선 간격이 지금 일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홀딩 그대로 보시고 조정 들어오더라도 아래쪽 지지선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매수기 때문에 조정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6,000원에서 25,000원 요 정도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감안하고 홀딩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싫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맞겠죠? 5일선 기준 떨어지면 매도해야 되니까 33,300원 3만원 이탈하면 매도하시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굳이 매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매도가 필요하시다라면 3만원 기준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까지 보시려면 25,000원에서 26,000원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로 나와 있네요. 유리기판, 로봇 이런 쪽으로 올랐다.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런 식으로 올랐고 그 밑에도 좀 많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마주 쪽에서 올랐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양자 컴퓨터도 좀 있을 법 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후반부에 좀 밀려가지고 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 종목도 봐야 되겠죠? 하락 종목도 뭐뭐 있었나 한번 또 볼게요. 하락 보시면 엑시큐어 하이트론, 인바이오젠, 올리페스, 카이노스메드, 베노티에나 잘 모르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락률을 한번 볼게요. 오 30%. 한 달에 이 정도면 제법 센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차트적인 분석을 하거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엑시큐어 하이트론. 그죠? 이름을 바꿨구나. 하이트론이 이름을 바꿨네. 자, 요거 종목 진단 그때 해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낙폭이 굉장히 크고 요거 말씀드렸죠. 다 내려왔다고요.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제는 뭐 얘가 가지고 있던 어떤 논란의 여부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다 반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간 거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상복귀 된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기업의 싸움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부채 비율이 1796%. 물론 이거 갚아가지고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부담될 만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느냐라는 거고 이게 원래 CCTV 회사였는데 갑자기 바이오? 갑자기 신약? 뭐 이렇게 나와버렸던 거라서 내용이 좀 복잡했었죠. 이거는 근데 지금은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진단 한번 해드렸지만 요건 이제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홀딩 하시면서 반등 포인트 기다리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이제
살짝 걱정되는 것은 이제 3월 달에 감사보고서나 이런 제출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네,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뭐 매수는 따로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인바이오젠 볼까요? 인바이오젠 관리 종목이죠. 요거는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관리 종목은 손실도 계속 나고 하면은 이거는 퇴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이 기업 실적도 한번 보시면 계속 적자예요. 네, 지금 몇 년째 적자죠? 네, 눈에 보이는데 그냥 다 적자입니다. 2019년도 이후 계속 적자고요. 뭐 이게 기술 특례인 것 같은데 기술 특례이니까 아마 예 살아 있겠죠. 네. 근데 관리 종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네, 이 거래소라서 지금 안 죽었구나. 근데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100억이 안 되거든요. 네, 매출이 100억이 안 됩니다. 70억. 2023년도 70억, 작년에 60억. 1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퇴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파세요. 감자도 했었네요. 그냥 매도하시고 네, 도망치시는 거. 돔황쳐. 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팔고 나오세요. 여기서 단기적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기 전에. 왜 갑자기 막 살아나는 그런 것처럼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돔황쳐. 네, 이런 거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이롭습니다. 자, 올리패스 볼게요. 자, 이것도 감자를 무지막지하게 때렸네요. 자, 감자가 떨어지고 나서 일단은 바닥을 잡는 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기업이 감자를 통해서 일단은 자산 재평가를 해가지고요. 뭐 47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실적이 계속 적자예요. 적자고 작년에 적자가 100억, 재작년에는 200억, 그전에는 200억, 그전에도 200억, 뭐, 지금 뭐 갖고 장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본금도 지금 170억으로 잡혀 있는데, 부채가 100억이에요. 참. 자본 총계는 근데 25억이구나. 자본금이 지금 감자를 통해서 많이 줄어가지고, 네. 25억밖에 안 남았네. 25억밖에 안 남았는데, 부채가 지금 111억. 그래서 자산 총계가 136억. 자본금은 그래서 170억. 와, 이거는, 네, 문제 있겠습니다. 네. 뭐 퇴출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치지만, 이것도 관리 종목이네. 그냥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냥 파시는 겁니다. 이런 거 아예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이롭습니다.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떨어진 것들이 관리 종목들이구나. 왜? 상패 시즌이 다가오니까 위험하다 해가지고 던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것도 관리 종목인가요? 카이노스 매드? 이건 관리 종목은 아니네. 배당주 주는 기업인가 보죠? 배당은 없군요. 배당은 없는데 그냥 배당 낭만이 있는 거고. 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구나. 네, 자본은 근데 이게 부채보다 많아요. 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부채 비율 43%죠. 그래서 지금은 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망할 염려는 없는데 이거 적자가 무지막지해서 감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적자 폭이요. 2021년도에 112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162억이에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68억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4분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약 80억 정도. 그러니까 적자폭은 좀 줄겠네 올해는. 근데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요것 때문에 지금 살짝 네,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납입일이 지금 1월 17일에서 조금 뒤로 갔네. 이것도 약간 안 좋죠. 이것 때문에 빠졌구나. 1월 16일, 16, 17일. 그죠? 요때 공시 나온 거라서, 이 자식들. 왜냐면 3자 배정 유상증자는요, 누군가가 돈을 주기로 한 거거든?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원래 1월 17일날 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안 냈어.
안 내고 뒤로 밀었단 말이에요. 언제 내기로 했다? 2월 14일로 밀었대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처럼 주겠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었어요. 그러면 이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납입을 하잖아요? 그럼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뭐 퇴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문제점으로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퇴출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되는 거고 이제 바이오 쪽이니까 이제 뭐 이제 예외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상장 폐지는 당장 뭐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이게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이 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바이오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3자 배정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일단 단기적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조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조금 연결될 수도 있겠다. 요 생각 드니까요. 낙폭이 뭐 저 같으면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뭐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굳이 하고 싶은 생각 없는 종목이지만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지 말고 네, 반등하시면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베노 TNR 보겠습니다. 베노 T, 이야, 이거는 뭔데 급락을 했을까? 여기 왜 급락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 1월 15일 날, 왜, 별 이유 없네? 별 이유가 없네? 별 이유 없이 빠졌다. 왜?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네. 지금 그래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없다. 이제 조회 공시까지 나왔어.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니 왜 빠졌냐? 근데,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살펴보고, 네, 따져보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지금 이거는, 네, 실내 건축업의 차양 시스템 및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로봇 산업. 이것도 로봇 쪽인데, 로봇인데 왜 이렇게 빛을 못 봤을까? 게임 사업 부분을 중단하고 로봇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CES 2025에서 약간 장애가 있으신, 하반신 마비가 있으셨던 분이 로봇을 통해가지고 걷는 모습이 좀 나왔죠? 네, 그런 것들. 네. 요게, 네, 베노 TNR과 약간 연관이 있다. 왜냐면 이 로봇을 만든 게 휴먼 인모션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 이 베노 TNR이 여기다 투자를 했었다. 근데 왜 못 갔지? 왜 못 가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을까 얘는? 뭔가 뭐 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네. 그죠? 실적이 너무 안 좋은가요? 미쳐버린 적자네요. 물론 이제 별도 기준 봐야 되니까 적자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작아요. 그리고 자본금 자본 총계가 800억이야. 많아. 그 다음에 부채가 428억. 뭐 이거 괜찮네요. 자본금은 151억. 조금 네 자본금에 비해서 부채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사실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가 높은 상황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긴 한데 수익이 너무 안 좋구나.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번 연도도 지금 적자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적자가 나올 것 같고 작년 실적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적자가 좀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안 좋네요. 이거 지금 왜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유 없이 빠졌어. 근데 특별한 내용이 없슈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못 버티는 사람들이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로봇이라면서 라고 기대했는데 확 그냥 손전매도를 대량을 쳐버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은 뭔가 숨겨진 악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악재. 그거 튀어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네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업 내용이 지금 당장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 당장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상장 폐지가 될 일도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부분에선 그래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 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딱히 제가 뭐라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누군가 대량을 팔아먹었다라고 해도 사실 올라가기 어렵고요. 숨겨진 악재가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신규 매수 어차피 좋지 않을 거고요. 매수는 네 좋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애매합니다. 뭐 근데 만약에 상패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3월달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이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보고, 네,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 좀 있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지지선 확인하시고, 네, 보유 관점을 조금은 말씀드립니다. 근데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팔아버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매도이기도 하고 뭔가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별거 없다 그러면은 세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서 한번 조금 네,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고 만약에 하락 쪽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 파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오늘은 이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빠진 종목과 많이 오른 종목을 구분지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남은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네, 종목 진단 오늘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컨텐츠, 네, 있으니까 그것도, 네,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두디.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네, 내일은 저거예요. 리마스터 강의, 네, 교육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